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에는 토한증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토한증 관리 왜 이거 뭐지? 토한증이라는 게 뭐예요? 잘 때 눈을 뜨고 자는 것을 토한증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토한증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성형이 발달한 성형 강국에서는 수술 후에 수술 부작용으로 토한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눈매 교정의 과교정으로 많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런 토한증 치료를 하러 본원에 많이 오시는데 치료 후에 많이 좋아진 다음에 조금 남아 있거나 또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원하기 전에 어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일상생활에 토한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녹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토한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토한증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고 수술한 후에 생긴 토한증으로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녹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한증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과 그런 악화를 늦추는 방법,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기본적인 의학 이론인데요, 의학 상식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토한증 때문에 어떤 관리할 때 조금의 어떤 응용력도 생기고 스트레스가 조금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한증에 따라오는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가를 보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안구통이 생겨요. 왜냐하면 잘 때 눈을 뜨고 자게 되면 점막이, 각막 앞에가 건조하고 각막 스크래치도 생기고 각막 궤양도 생기고 뭔가 안구통이 자꾸 증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 결국 이 안구통도 안구 건조증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각막 손상도 오는 거고, 그리고 잠을 깊게 못 자니까 늘 피곤해요. 눈이 충혈돼 있고 하루에 인공 눈물 수십 개를 써야 되고 시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환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리고 잘 때 눈을 뜨고 잔다는 게 깊은 잠을 못 자게 하는 문제도 생기고, 이런 피곤함, 이런 것 때문에 토한증 환자들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물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성형 강국에서는 후천적으로 성형을 하고 생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토한증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근판 삽입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신경학적 문제가 있을 때 해볼 수 있는 거였는데 나중에 그게 흘러내려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근판 삽입술은 없어진 지가 좀 오래됐고 최근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과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요즘 근판 삽입술 자체를 권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게 이렇게 눈 밑으로 흘러내린다고 하네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그게 좀 고생하는 것 대비 효과도 되게 미미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 교정해야 될 생활 습관이 어떤 게 있을까? 즉 이게 토한증의 관리 방법인 거죠. 잠자는 방의 상대 습도를 50에서 60%로 높인다. 잠자는 방의 상대 습도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이 건조해지지 않겠죠. 그러면 눈의 안구 건조증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의 습도를 잘 때 50에서 60%, 제습기, 가습기, 에어컨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고, 왜 제습기나 에어컨도 동원해야 돼요? 너무 높으면 조금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하고, 우리가 세수대 같은 것도 대서 물을 담아 놓기도 하고, 인테리어 분수 같은 거를 갖다 놓기도 하고, 빨래를 걸어 놓기도 하고 해갖고 상대 습도를 이 정도로 높여 놓으면 눈의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기 때문에 뻑뻑함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상대 습도를 높인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암막 커튼을 사용한다. 우리가 조그만 불빛이 들어와도 잠을 깊게 자는데 영향을 줘요. 우리 몸에는 잘 때 멜라토닌이라는 물질 같은 것들이 분비돼서 밤과 낮을 인지하게 해주는데요. 눈을 뜨고 자기 때문에 조금만 빛이 들어와도 우리 몸은 그걸 낮으로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어떤 호르몬이나 이런 변화가 정상적이지 않게 돼서 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암막 커튼을 사용한다. 이 암막 커튼 설치하는데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암막 커튼 하면 좋아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잠의 질이 많이 바뀌어서 아침에 피곤함이 많이 바뀔 거예요. 피곤한 정도가 많이 다운될 거예요.
그리고 잘 때 아무리 약한 간접 조명이라도 전부 소등하고 잔다. 성인이니까 잘 때 겁이 나서 간접 조명을 켜고 자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아기 때는 밤에 불 다 꺼지면 무섭다고 붉은 간접 조명을 켜고도 자기도 하는데, 성인 돼서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약한 간접 조명이라도 다 끄고 자야지 깊은 잠을 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간접 조명도 다 끄고 잔다. 방을 껌껌하게 해놓고 자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도 내 눈 쪽으로 비춰지지 않게 거꾸로 뒤집어 놓고 자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끄고 자든지, 핸드폰을 다른 데 감춰 놓고 자든지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종이 테이프로 눈을 고정하지 않는다. 왜 그래야 돼요? 종이 테이프로 눈을 고정해갖고 밑으로 당겨 놓으면 장력이 아래로 걸려요. 큰 장력이 걸려요. 우리가 잘 때 리베이트 머슬의 힘, 즉 상완근 거금의 힘을 풀어갖고 중력에 의해서 앞으로 떨어지는 힘을 위해서 눈을 감게 되는데, 종이 테이프로 당겨갖고 밑을 고정시켜 놓으면 이 절개 라인을 기준으로 장력이 아래로 잡혀요. 그러면 그 사이에 흉살이 더 많아지고 비후성 반응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종이 테이프로 눈을 고정하면서 자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물론 이걸 하는 순간만 약간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라인에 단단한 피부, 딱딱한 피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종이 테이프로 눈에 고정하고 자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면 안대를 하되 압력이 너무 세지 않은 거, 좀 약한 걸로 딱 올려놓고 주무시면 그나마 깊은 잠을 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위에 걸 아무리 해도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수면 안대를 하되 눈에 막 이렇게 꽉 끼는 걸 하면 눈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안압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안대를 하되 압력이 좀 약하게 싹 걸리는 거, 고무줄을 좀 늘어뜨려 갖고 사용한다거나 하시면 그게 가능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 피부 여유분 증가 마사지와 같은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랬어요? 눈을 이리 자꾸 비려갖고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절개 라인을 기준으로 계속 장력이 아래로 당겨져요. 그러면 그 절개 라인 중앙의 부분에 수축성 단백질이 자꾸 들어오고, 심해지면 콜라겐 타입 1이 과증식돼서 비후성 반응처럼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눈이 그 부분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접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뜨는 게 더 힘들어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눈에 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피부 여유분 증가 마사지, 이런 어떤 민간요법 같은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거를 권해드려요. 아무 의학적 근거가 없잖아요. 피부를 당겨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피부에 마사지를 해서 피부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마사지 하면 얼굴 다 늘어나갖고 할머니 되겠네요. 그러면 피부 마사지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학적 근거가 거의 없는 거예요. 물론 살짝 톡톡톡 건드려지면 콜라겐이 증가할 수 있어요. 타입 3가 살짝 증가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일정하게 힘을 조절한다는 건 쉽지가 않고, 이렇게 힘을 줘서 밑으로 당기거나 하는 것은 어떻다?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흉살이나 비후성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요. 온찜질이나 온열 안대를 하면 과연 좋은가?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우선 어떤 장점이 생길 수 있는가를 얘기해 줄게요. 이 온열 안대나 온찜질을 하게 되면 눈꺼풀 안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을 해서 옆에 있는 유분을 분비하는 마이봄샘을 자극하게 돼요. 그러면 마이봄샘에서 유분이 증가돼서 눈 앞에 코팅을 해요. 유분이. 그러면 당연히 건조증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죠. 유분이 증가하게 되면 안구 건조증이 개선되는 느낌을 받아갖고 눈이 좋아진다라는 착각을 일으켜요. 하지만 이 문제가 뭐냐, 피부 조직에 일정한 온도가 계속 갖다 대게 되면 비정상 엘라스틴이 증가하게 돼요. 피브릴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감소하고요, 비정상 엘라스틴, 즉 펑션이 없는 엘라스틴이 증가하게 돼서 피부의 탄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고, 피부의 표피는 얇아지고 진피는 두꺼워져 가지고 눈을 감고 뜨는데 너무너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초기에 몇 번 했다고 이게 나타나진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계속하면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왜? 비정상 엘라스틴 증가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어째다가 한번 온열암도를 해갖고 눈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마이봄샘을 자극해서 유분이 좀 나와서 건조증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 갑자기 비정상 엘라틴이 팍 증가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그러나 계속 이런 자극을 주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 닥터송 개인적인 의견은 가끔은 해도 된다. 왜? 너무 건조하니까 이 마이봄샘을 자극하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이러면 되지만, 또 하나 문제가 혈관이 너무 확장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압력이 또 상승해서 밖으로 밀어내는 장력이 증가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비후성 반응이 증가할 수도 있고 흉살의 양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의 기능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물론 뭐 아주 오랫동안 뜨거운 걸로 되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은 하겠지만, 계속 하게 되면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토한증이 생겼을 때 교정해야 될 생활습관, 관리할 때 필요한 요령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계시면 토한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치료하면서 이런 거를 권했더니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근거 없는 것들 자꾸 따라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길랑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근거가 없는 이론들에 대해서는 절대 따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거를 얘기하신다면 과연 근거가 뭔가, 그래서 그 근거에 틀린 내용은 없을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피부 마사지, 뭐 증가 마사지를 하면 피부가 자꾸 증가해서 눈이 덮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얼굴 마사지 하는 사람 얼굴 다 늘어나고 쭉쭉쭉 늘어져 있는 피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럴싸하게 들리는 게 있으면 다른 예에서 그런 비슷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왜 이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셔야지, 한번 의심을 하는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은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